안녕하세요. 유튜브 크리에이터 양박사입니다. 오늘은 필드 레코더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줌 F2와 F6 두 가지 제품이고요. CD 음질과 24K 고음질에 대해서도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들에 탑재된 30비트 플로트 녹음 방식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울트라싱크, 울트라원 RF 방식으로 타임코드를 동기화하는 방법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품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CD 포맷과 고음질 포맷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니 D100, PCM D100이라는 제품인데요. 190kHz 24비트 하이 레졸루션 녹음을 지원하는 장비입니다. 여기 제품에 보시면 이런 금딱지 보이시죠? 24비트 오디오 기계들에는 이런 마크가 붙어 있습니다. 이 제품을 간단히 소개해 보면은 마그네슘 바디에 32메가 메모리가 내장되어 있고요. 배터리도 오래가고 마이크 성능도 아주 감도가 좋아서 수준 높은 녹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거는 이 제품이 지원하는 190kHz 24비트 녹음이라는 건데요. 여기서 이 부분을 다 설명하려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론적인 부분은 별도의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던 CD 음질 16비트 44kHz 뭐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죠? 간단히 말해서 16비트는 음압의 차이를 말하고요. 44kHz는 시간의 해상도를 말합니다. 16비트를 반으로 쪼개서 위로 8비트, 아래로 8비트의 값을 각각 기록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아래는 마이너스 32768, 위에는 플러스 32768의 값을 기록하게 되는 거죠. 합쳐서 6535의 값을 표현하기 때문에 이 넓은 값과 그리고 1초에 44,000번을 기록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4비트는 그리고 24비트에 190kHz다. 그러면 24비트가 표현하는 값이 16777,261 정도의 값이니까 위아래로 나눠서 약 800만 정도씩 되는데요. 초당 192만 번을 쪼개서 샘플링 한다고 하니까 엄청난 고음질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리뷰하려고 하는 이 제품들의 바로 30비트 플로트 녹음을 지원하는 것들인데 이게 어떤 것들인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들은 마이크 개인 설정이 없습니다. 뭐 개인 설정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다이나믹 레인지가 아주 넓기 때문에 입력을 조정하지 않아도 다이나믹 레인지를 넘쳐서 이미 깨질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론적인 설명은 길어지니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다른 영상에서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요. 여기서는 30비트 플로트 녹음 방식에 대해서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4비트면 상당히 커다란 숫자죠. 800만씩 기록할 수 있는 건데 32비트면 얼마나 크냐면 대략 49억 9496만 뭐 이렇게 나갑니다. 이런 부분도 이론편에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요. 30비트 플로트 녹음 방식은 우리말로는 부동소수점을 말합니다. 0.3을 이진수로 나눠보면 나누어 떨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계속 무한반복으로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고정소수점을 쓰든지 소수를 반올림해서 쓰거나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소수점은 소수점의 위치를 고정하지 않고 소수점의 위치를 따로 적는 그런 방법입니다. 뭐 수학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셈이라는 수를 표현하려면 124이라는 숫자보다는 123.1, 123.0.0.1, 123.0.00001 이런 숫자가 더 훨씬 셈이란 값을 표현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30비트 플로트 방식을 쓰게 되면 같은 1, 2, 3, 4, 5라는 값도 0.0000000 1, 2, 3, 4, 5 이렇게 값을 기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뭐 천만분의 1까지의 이런 미묘한 변화를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이나믹 레인지가 아주 세분화되는 겁니다. 24비트 방식에서는 1과 2 사이에 1.5가 없기 때문에 1로 기록하든지 2로 기록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런 1.5라 있는 사이의 값을 기록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이라는 어떤 구획 안에 아날로그의 값을 기록하는 그런 과정에서는 이러한 메커니즘은 상당히 유리한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30비트 플로트 녹음 방식은 녹음 게인의 어떤 조정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주 작은 소리에서부터 큰 소리까지 소수점을 움직이면서 아주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에서 기록이 가능하기 때문인 겁니다. 이런 큰 소리와 작은 소리의 변화를 모두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후반 편집 작업에서 얼마든지 그 차이를 늘리고 줄여서 변화를 꺼낼 수가 있는 겁니다. 영상에서 말하는 RAW 포맷 같은 그런 방식이거나 뭐 동일한 거죠. 32비트 플로트 녹음 방식에서는 24비트 녹음에 사용하고 나머지 8비트를 소수점을 기록하는 데 사용해서 정확히는 24비트 녹음과 동일한 거긴 한데 소수점 데이터가 더 추가됐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한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도록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비트로 녹음했을 때의 장점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향상된 신호대 잡음비와 다이나믹 레인지를 얻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녹음 중인 아날로그 음원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뭐 굳이 단점을 찾자면은 16비트 대비해서 저장 공간이 좀 많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30비트 플로트 녹음이라고 해서 무조건 고음질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후처리하기 쉽고 저장이 정확하다는 뜻이지 이 방식으로 녹음했다고 해서 무조건 음질이 좋은 건 아닌 거죠. 고화질, 고화소 카메라가 있다고 해도 렌즈나 빛, 주변 환경에 따라 달라지듯이 녹음의 경우에는 환경소음, 마이크 노이즈, 녹음 환경 이런 거에 따라서 음질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제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블루투스하고 와이파이가 진짜 기본인데 이 제품들은 블루투스가 있고 없고 해서 F2와 F2-BT로 나눠지고 F6도 블루투스 어댑터를 따로 구해서 꽂아야지만 쓸 수 있다는 게 좀 불편합니다. 이런 건 좀 기본적으로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스펙을 좀 정리해 보면 F2는 AAA 배터리로 2개가 들어가고요. 15시간 사용이 가능하고 512기가까지 SD 메모리, 미니 SD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무지향성 라빌리에 마이크가 포함되어 있고 녹음 형식은 44.1 부동이거나 48kHz 30비트 부동 방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USB-C 타입 단자가 있고요. 마이크 입력 단자, 그리고 모니터링하는 이어폰 출력 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블루투스 앱 같은 경우에는 연결해서 기능을 제어하고 할 수가 있는데 녹음 레벨을 모니터링하는 거 말고는 별다르게 설정할 만한 기능이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플로트 녹음 같은 경우에는 녹음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또 없고요. 게다가 PC 프로그램에서는 설정할 수가 있는데 모바일 앱에서 안 되는 기능들이 있고 그 다음에 PC 프로그램에서도 선택적으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한마디로 뭐 앱을 굳이 깔아서 뭐 할 게 없어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블루투스로 연결되는 이런 울트라 블루원을 사용해서 동기화할 수가 있는데 울트라 블루로 동기화해서 전체 멀티캠 영상을 만드는 거는 제가 준비하고 있는 멀티캠과 타임코드 활용이라는 영상을 준비 중이니까 거기서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F2 같은 경우에는 타임코드 입력을 할 때 프레임 설정이 별도로 안 되는데요. 제 생각에는 원래는 설정 없이 타임코드 입력을 따라가는 게 아닌가 그런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어떨 때는 값이 바뀌고 어떨 때는 안 바뀌고 해서 제가 미국에 메일을 보내보니까 답장이 왔는데 뭐 안 돼서 미안하다 이렇게 뭐 방법이 없다 이렇게 왔는데 얘네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원래 되긴 되는데 어떤 땐 되고 그 값이 바뀌는 게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일본 본사에다가 다시 한번 메일을 보내봐야 되겠습니다. 우선 이 F2 단점을 좀 보자면 배터리 커버가 상당히 얇습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 커버가 앞면인데 잘못 누르면 이게 부서질 것 같아요. 그리고 몸체도 이 좀 저렴이 플라스틱 같고요. 그리고 메모리 카드를 빼는 부분이 이게 좀 뻑뻑해 가지고 손톱으로 딱 하다 보면 딱 부러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앱이 진짜 무슨 80년대 스타일이에요. 요즘 뭐 DJI나 뭐 지은택 이런 데 앱 보면 디자인 장난 아니거든요. 일본에서 났습니다. 그리고 앱에서 되는 기능,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PC에서 작동하는 기능을 왜 차이를 뒀는지 좀 그것도 좀 의문이 안 돼요. 굳이 그럴 거면은 사실 이게 타임코드 연결할 거 아니면은 블루투스 모델을 살 필요가 없어요. 이게 거의 기능이 다르질 않거든요. 그리고 앱이 연결되면 본체의 녹음 버튼이 작동이 안 돼요.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되죠. 조심해야 됩니다. 연결해 놓고 PC에서 이거 분명 눌렀는데 이게 또 LED가 작아가지고 녹음 중인지도 잘 보이지도 않아요. 이게 싱크됐을 때는 이 부분이 녹색으로 바뀌는데
이게 LED가 여러 개가 같이 사용하다 보니까 배터리가 부족하면은 배터리가 분홍색으로 바뀌는데 이것도 좀 보기에 따라서 식별이 잘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라빌리의 마이크 이 스펀지가 이게 잘 빠져요. 이게 진짜 잊어버리기 딱 좋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거가 있고요. 하여튼 녹음 품질이나 성능은 좋은 것 같아요. 이 작은 사이즈로 이런 성능을 낸다는 게 오래 가고요. 그래서 참 잘 만든 장비 같아요. 자, 이번에는 F6입니다. 지금 현재 제 영상을 녹음 중에 있고요. 사진을 보시게 되면 튼튼하게 생겼고 전면에 터치를 지원하지 않는 전부 표시창이 있습니다. 각각의 6개 입력 라인이 있는데요. 전부 다 팬텀 파워를 지원하고 각 입력 게인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30비트 플로트 방식은 입력 게인이 오버돼도 후반 작업에서 복구를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위치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PC에 연결해서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마이크가 6개 늘어나는 거죠. 맥에서는 별도의 드라이버가 필요 없고 윈도우는 별도의 오디오 드라이버를 따로 설치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제품을 뭐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쓸 일이 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F6는 듀얼 AD 컨버터가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큰 소리와 작은 소리가 각각 컨버팅이 돼서 기록되는 거라서 손실 없이 캡처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장된 프리앰프가 노이즈 플로우가 아주 낮은 마이너스 127dB라고 해요. 마이크 프리앰프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ASMR 같은 거 할 때는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간 작은 소리를 녹음하려면 노이즈 플로우도 낮아야 되고 그렇지만 마이크 성능이 좋아야 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지향성도 높아야 합니다. 그래야 잡소리 같은 건 안 잡히고 딱 필요한 부분만 수음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프로페셔널 제품이니까 당연히 지원하는 타임코드를 좀 이야기해 보면 확실히 전문가용 제품들이 타임코드 타이밍이 정확해요. 이게 비싼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프로용급이 아니면 중간에 전원을 껐다 키면 타임코드가 좀씩 틀어지거든요. 근데 F6 같은 경우에는 온도보사 발진기가 내장돼 있어서 타임코드가 정확하다고 합니다. 제가 몇 번 껐다 켰다 해봤는데 정확히 카운트가 되고요. 스펙에서는 0.2 ppm 정도 정확도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 타임코드 틀어지면 상당히 짜증나거든요. 이게 조금씩만 밀리고 그러면 맞추려고 그러면 상당히 짜증나고. 타임코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용 가능한데 이 아이폰을 사용을 해서 LTC 신호를 넣어줄 수도 있고요. 블루투스를 사용해서 이렇게 싱크해서 넣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블루투스를 울트라 싱크원에서 서버로 두고요. 거기에서 RF로 가져와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 블루투스를 여기서 찾아올 수 있도록 선택을 하고 F6에서 검색을 하면 자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 F6 같은 경우에는 타임코드를 입력하고 출력하는 기능을 지원하는데 블루투스로 동기화했을 때는 타임코드 출력 쪽으로는 라인이 안 나와요. 되면 좋은데 일단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입력 신호를 그대로 그냥 포워드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케이블 사양이 좀 다릅니다. 이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앞에 TR 단자에 따라서 입력 출력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전용 케이블을 쓰셔야 되고요. 카메라 따라서 입력 출력이 다를 수 있으니까 모노 젠더를 사용해서 연결하셔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쪽 단자는 USB-C를 사용하는데 배터리는 AA 사이즈 4개 아니면 소니 L 시리즈 배터리가 사용이 되고요. 알카라인 건전지를 썼을 때는 약 7시간 정도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뒤쪽에는 SD카드 단자가 있고요. 배터리를 빼야지만 빠집니다. PC를 연결할 때는 항상 또 메뉴에 들어가서 USB에서 SD 리더 오디오 인터페이스 선택해야지만 또 이게 붙어요. 이게 진짜 불편하거든요. 한번 선택해 놓고 케이블만 연결해야 되는데 꼭 들어가서 뭘 쓸 건지 선택하고 끊으려면 메뉴 눌러 끊어야 되고 이게 아주 80년대 스타일이에요. 이게 일본 사람들이 진짜 이해 안 되는데 하여튼 블루투스로 타임코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블루투스로 타임코드 연결할 때는 또 앱 모니터링이 안 돼요. 또 이게 그나마 F6 그 제품용 앱은 화면이 좀 쓸만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F2는 완전히 오래돼 보이는데 좀 그런 게 차이가 있고요. 단점을 좀 살펴보자면은
전면 조절부 볼륨 부분이 상당히 좀 약한 느낌이 들어요. 내구성이.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블루투스를 사용하려면 이 별도의 동글 BTA1을 또 끼워야 되고, 그 전원 버튼 조작감이 없어서 안 보고 누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 확인이 잘 안 됩니다. 메뉴 조작이 이게 좀 정신이 없어요. 이 조그 다이얼 같은 게 있으면 좋은데 버튼 4개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정신이 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일단은 그 위쪽에 카메라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마운트도 같이 들어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빌드 퀄리티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줌 제품은 필드 시리즈 F, 또 뭐 핸디 시리즈 H, 그다음에 뭐 팟캐스트용 P 이런 식으로 제품이 분류가 되는데요. 각각의 용도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폰에 연결하는 뭐 IQ 시리즈도 있는데 본체에 마이크가 달리면은 이 터치 노이즈 때문에 상당히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거 할 바에는 이런 거 다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뭐 이쯤에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편에는 타임코드를 활용한 멀티캠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가 루닉스, 그 다음에 FX9, 그 다음에 블랙매직 F6K 프로, 그 다음에 소니 A1인데 각각에 있는 클립들을 동시에 연동하는 그런 방식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